전국 리단길 시리즈 중 가장 잘 나가는 곳 중 하나인 황리단길은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방치된 쇠락한 동네에 불과했습니다. 이걸 아는 이유는 제가 이 동네에 살았던 촌아이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지금의 화려한 모습을 보면 신기하면서도 왠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기가 정말 내가 살던 곳이었나 하면서요.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살았던 다른 동네들도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사실 저는 어릴 적 이사를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경주 안에서만 무려 5동네에서 살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예전에 살던 동네들을 직접 찾아가서 경주의 숨겨진 장소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총 3가지를 해볼 건데요. 제가 살았던 동네에 새로운 핫플이 생겼는지 찾아보고 관광객들은 잘 모르는 숨겨진 명소도 발굴해 볼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릴 적 추억의 장소를 배경으로 지금의 제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볼 거예요. 첫 번째로 향한 곳은 성건동입니다. 어머니는 이 동네에서 미용실을 차리셨었고 저는 여기서 초등학교 입학을 했었어요. 당시에는 국민학교였던 걸로 기억나네요. 어디가 어딘지 뭐가 뭔지 모르겠다. 타임머신을 타고 온 기분이 들 줄 알았는데 예상과는 좀 달랐습니다. 세월이 너무 흘러서 그런지 모든 길이 낯설더라고요. 생각나는 건물이 하나도 없는데? 이럴 걸 대비해서 저보다 길을 더 잘 아는 어머니와 동행을 했는데요. 성민 세탁직에 원래 우리 미용실 하던 거다. 하나도 모르겠다. 모르겠지. 이 골목이구나. 느낌이 너무 다르다. 어릴 때는 이 길이 되게 넓게 느껴졌거든. 제가 살던 시절에 있던 동네 슈퍼나 상점들은 대부분 사라지고 없었고 오히려 그때보다 더 조용한 동네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추억의 장소이긴 하지만 뭔가 와볼 만한 데는 아니네요. 그렇게 여기는 숨겨진 핫플이 존재하지 않는 곳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동네에서 미용실 매장을 옮겨가며 운영하셨는데요. 한 번은 세탁소 위치, 한 번은 건너편 쪽 건물이었어요. 저는 두 번째 살던 집 앞에 서서 예전 포즈로 사진을 한 장 남겨봤습니다. 그 다음 저는 2000년대에 살았던 성건동의 또 다른 구역으로 향했어요. 외국어들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약간 향신료 냄새도 나고 뭔가 분위기가 다릅니다. 거리가 가까워 걸어서 이동해봤더니 경주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골목길을 따라가다 보면 북부 시장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는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동네 느낌이 나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보니까 나 여러 군데도 살았다. 여기는 동대 사거리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원래는 동국대학교 학생들이 거주하는 자취방과 상권들이 형성되어 있던 동네였는데요. 어째서인지 지금은 외국인 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어쩐지 향신료 냄새가 난다고 했더니 아시안마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미스터 딴또 저거는 나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참고로 저는 경주 동국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와우, 러시아 방송도 있어. 아직은 한글로 된 간판도 많았지만 몇몇 눈에 띄는 외국어 간판들이 이곳을 이국적인 분위기로 느껴지게 하더라고요. 또 마침 이날 길거리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사람이 외국인이었습니다. 여기가 제가 살던 그 집인데 그런데 여기는 살던 지가 벌써 18년이 지나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살던 느낌의 그 장소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 음식 냄새보다 외국인 음식 냄새가 많이 나고 한국인들보다 외국인들이 더 많이 보이는 거리가 된 것 같아요. 한때 나름 경주에서 꽤 큰 번화가 중 하나였던 성건동이었지만 이제는 외국인들의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되어가고 있는 듯 했습니다. 분명 황리단길처럼 큰 변화가 일어난 지역이기는 한데 이곳을 숨겨진 핫플이라고 소개하기에는 무리일 것 같네요. 어머니와 같이 나온 김에 점심을 먹었습니다. 저는 경주에 오면 소고기를 가끔 먹는 편인데요. 경주 특산물이라 고기가 맛있기도 하고 서울과는 비교도 안 되게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참고로 이날 먹은 꽃등심은 200g에 21,400원 정도였습니다. 맛있게 식사를 마친 후 또 다른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여기는 석장동이라는 곳인데 제가 살던 곳은 아니지만 대학생 시절 추억이 있는 곳이기도 해서 한번 와보고 싶더라고요. 여기도 외국인들이 있는데? 많지. 예전보다 규모가 많이 커져서 건물들이 빽빽해져 있었습니다. 대학가라 그런지 뭔가 얼마 전에 방문했던 고령의 모습과도 조금 겹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머니가 마침 이 근처에 가볼 만한 곳이 있다고 해서 가봤는데요. 그곳은 바로 경주시 화랑마을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저 처음 와보는데요. 여기는 나름 히든 스팟인 것 같습니다. 경주가 한창 꽃이 펴가지고 조금이라도 알려진 유명 관광지들은 사람들이 이미 붐비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는 너무너무 예쁜데 반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사진 찍기도 너무 좋고 볼거리들도 풍성해요. 화랑마을은 규모가 꽤 웅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다양한 시설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신라 화랑의 역사가 소개되어 있는 화랑전시관, 산책하며 사진 찍기 좋은 수위지, 풍월정 등 연인, 가족 등이 와서 한가로운 경주의 분위기를 느끼기에 좋은 장소 같았어요. 거기에 한옥 체험을 할 수 있는 숙소와 캠핑장도 운영하고 있어서 1박을 하면서 여유롭게 둘러봐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번화가에서 떨어져 접근성은 아쉽지만 입장료와 주차비가 무료라는 이점도 있기 때문에 조용한 경주의 분위기를 느끼고 싶다면 한 번쯤 와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랑마을까지 오셨다면 여기도 한번 들러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 경주를 다녀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 경주 시내 자체가 거대한 산책로로 이어져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나무 색깔이 예술입니다. 그리고 이 산책 코스가 강도 바라보고 이렇게 푸릇푸릇한 나무도 볼 수 있다는 게 점점 경주가 제가 모르는 장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여기는 금장대 산책로라는 곳입니다. 어머니가 소개해 주셔서 와봤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았어요. 유채꽃 시즌에 오면 더 예쁘다고 하는데 그때 한번 더 와보고 싶은 곳입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제가 1년 정도 거주했던 동천동입니다. 여기서 저는 초등학교 3학년을 보내고 전학을 했었어요. 경주 살아도 엄마만한 가이드 없대. 아예 그냥 흔적이 다 사라져서 어떤 뭐 향수고 뭐고 없다 여기. 경주 사는 사람들도 여기 잘 안 와보는 사람은 이 동천 길 자체를 어려워한다. 내비게이션으로 찾아야 되겠구만. 인간 맵이니까 찾아야지. 진짜 혼자 왔었으면 미로 그 자체였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살았던 곳을 찾아 잠깐 멈췄는데 여기는 사실 너무 많이 바뀌어서 제가 살던 데라는 생각도 안 들고 향수도 없습니다. 그 뭔가 사이가 좀 어색한 친구를 만났을 때 기분이었습니다. 알긴 아는데 별로 안 친한? 동천동은 주택가가 발달된 곳이기도 하지만 경주에서 가장 큰 유흥업소 밀집 지역이기도 합니다. 저는 술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서 이쪽은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보문단지로 빠지는 길목으로 나가보면 경주에서 가장 큰 카페 중 하나인 벤자마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알려진 카페이기 때문에 히든 스팟은 아닐 것 같네요. 마침 커피가 너무 땡겨서 여기서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하나 먹어볼래? 맛있게 생겼네. 맛있냐? 아몬드 러스크라는 디저트였는데 생각보다 너무 맛있게 먹어서 여기 오신다면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렇게 어머니와 휴식 후 저는 또다시 시간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번에 찾아간 곳은 한때 경주에서 가장 상권이 발달했던 경주 시내 지역이었는데요. 여기도 외국인이 거주하는 느낌의 상가들이 꽤 보였습니다. 여기가 진짜 완전... 여기 거의 봐. 외국인들이겠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꽤 자연스러운 경주의 풍경이 되고 있었지만 저는 아직도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국리단길도 있네. 월드 스트리트 살려보려고. 어떻게 한번 살려보려고 이름 지은 것 같은데. 보문과 황리단길 쪽 상권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이곳은 점점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는 지역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금리단 빛거리. 야, 이게 또 뭐야? 나름 다양한 시도를 하며 이곳을 살려보려는 노력이 보였습니다. 그 덕분인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시내로 나와 있더라고요. 과연 이곳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궁금해집니다. 여기는 제가 고등학생 학창시절을 보냈던 곳이었습니다. 그랬던 곳인 만큼 그렇게 별 추억이 없어요. 놀 곳도 많이 없었을 뿐더러 그 당시에 고등학교 다닐 때 맨날 집에서 학교 가서 야자하고 또 밤 돼서 돌아오고 이거를 반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여기는 숨겨진 핫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돌고 돌아 결국 황남동으로 왔습니다. 사실 여기는 워낙 유명한 관광지역이라 숨겨진 핫플 찾기는 어렵겠지만 네, 일단 해보겠습니다. 일부러 주중으로 날을 잡아 일찍 나왔습니다. 조금이라도 사람이 적을 때 촬영을 하고 싶었거든요. 10시 반밖에 안 됐는데 벌써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붐비고 있습니다. 일단 작전은 실패했고 철판 깔고 카메라를 들고 다녀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여기가 제가 살던 집이에요. 제가 예전에 할머니 집에서 살았거든요. 저 위치가 제 방이었습니다. 여기 지붕 원래 다 무너져 만든 거 흑새로 다 만들었네요. 원래 돌담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 부분만 낡은 돌담이 그대로 남아있는 게 신기하면서도 반가웠습니다. 집 앞에 있던 작은 골목길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 골목은 제가 초등학교 등교할 때 다니던 길이었는데 주택가였던 곳들이 이제는 상가로 변했더라고요. 여기도 원래는 거의 관리 안 되고 있었는데 어릴 적엔 저기 안에 막 들어가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낭만의 시절이 아니었을까. 여기가 아마 제가 깐난아기 때 여기 막 돌아다녔던 그런 길목이기도 하고 제가 학교 다니던 길목입니다. 지금은 여기 학교가 사라지고 없는데 제가 졸업한 초등학교는 다른 곳으로 이전해버렸고 지금은 발명체험 교육관이라는 곳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잊고 있었던 곳이 있는지 동네 여기저기를 더 돌아다녀 봤습니다. 저런 대문이 되게 많았습니다. 우리 동네는 이게 진짜지. 그지 저런 감성이 이제 우리 동네의 감성이었다. 벽에 넝쿨 있고 오랜만에 옛날 동네가 생각나는 곳들이 보이니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의 이런 활기찬 느낌의 거리가 된 것도 신기하면서 좋더라고요. 한옥으로 된 상가 건물들이 모이는 골목길로 들어가 봤습니다. 대로 쪽에 사람들이 몰려있는 것에 비해 여기는 조금 여유로웠어요. 그래도 아직은 사람이 별로 없는 편이다. 이제 관광객이 된 기분으로 여기를 즐겨보고 싶었습니다. 마침 한옥으로 된 조용한 카페가 보였고 여기서 잠깐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예? 경주 한옥 상가들은 2층으로 만들어진 건물들이 많았는데요. 여기도 위층에 좌석 자리가 넓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베리 굿입니다.
좌식도 있고 입석도 있는데 그래도 오전 시간대에 잘 왔던 게 부담 없이 조용히 쉴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노트북 왔어요. 이 구독자세요? 예. 안녕하세요. 진짜 전문국인데요. 반갑습니다. 한 구독자분이 억텐션을 알아보시고 인사를 하러 오셨더라고요. 저도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드리고 사진도 같이 찍었습니다. 카페에서 우연히 구독자님을 만나가지고 최근에 이제 촬영하다가 구독자분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조금씩 잦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나 저 보시면은 그냥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사진 같이 이렇게 찍는 거 원하신다면 그 정도는 또 해드릴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신 줄 알았던 구독자님이 갑자기 이렇게 디저트까지 선물을 해주셨어요. 너무 잘 먹겠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예뻐서 먹기가 아까워. 그렇게 먹기가 아까웠던 저는 결국 깨끗이 비웠습니다. 그리고 카페를 나오는 길에 또 깜짝 이벤트가 발생했는데요. 카페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이 또 이거를 주셨어요. 평소에 이렇게 알아보는 사람 잘 없는데 이상하게 오늘 좀 많네요. 너무 잘 먹겠습니다. 이제 황리단길 상가를 빠져나와 돌담길 쪽으로 왔는데 이곳은 대릉원으로 가는 길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릉원에서 지켜야 할 점은 들고 다니는 것을 대릉원에서 음식물 취식은 금지라고 합니다. 여기는 옛 신라의 고위층의 것으로 추정되는 대형 고분 밀집 지역입니다. 예전에는 들어오는데 입장료를 받았던 곳이었지만 언제부턴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산책로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날은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였습니다. 대릉원 후문으로 나오니 버스 정류장이 있었습니다. 뭔가 익숙해서 기억을 더듬어 보니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버스를 타던 정류장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근처에는 제가 좋아하는 길이 있는데요. 바로 대릉원 서편에 있는 돌담길입니다. 원래도 여기는 정말 예쁜 길이지만 이날은 벚꽃 덕분에 분위기가 미쳐 날뛰고 있었어요. 제가 컨텐츠 때문에 전국을 좀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전국을 이렇게 다니다가 경주로 와보면 나름 선방하고 있구나, 활기가 도는 도시구나, 그래서 되게 보기 좋습니다. 예전에 추억의 그 느낌들은 다 사라졌지만 진짜 신기하긴 신기합니다. 날씨는 완벽했고 벚꽃은 마치 한 폭의 예술 같았습니다. 사실 저는 그저 본가에 맡겨두었던 호두를 데리러 온 것 뿐이었는데 이런 벚꽃 시즌에 경주를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게 참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걷다가 한 식당에 들어오게 됐는데요. 이 음식 세트는 불고기와 냉면이 합쳐져서 12,000원. 냉면에서 뭔가 묘한 향이 느껴져 제 입맛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못 먹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저는 식사를 마친 후 카페에 앉아 뭔가를 계속 고민했습니다. 다니는 내내 눈에 띄었던 전동차를 탈까 말까 하고요. 혹시 여기 2인승 얼마예요? 이런 건? 3만원. 몇 시간이? 1시간 반. 1시간 반이요? 알겠습니다. 예. 3만원에 1시간 반. 좀 센 느낌이어서 다른 가게도 확인해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여기 2인승 한 명 타면 얼마 정도 해요? 이거 1시간에 2만원, 2시간에 3만원. 2시간 3만원이요? 이 정도 가격이면 한번 타볼만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여기는 제가 찾아간 세 번째 매장이었고 두 번째 매장도 이와 같은 가격이었거든요. 마침 이제 발과 다리도 슬슬 아파오고 있었습니다. 일단 차를 타보니 자동차보다는 범퍼카를 타는 느낌이었습니다. 속도 제한은 30km/h로 리밋이 걸려 있었고 더 나간다 해도 불안해서 밟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안 나가기 때문에 뒤에 차라도 따라오면 눈치가 겁나 보였습니다. 일단 저는 걸어서 가기엔 거리가 좀 있는 곳들을 둘러보려고 전동차를 빌렸고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월정교였습니다. 전동차가 생각보다 조작이 쉽진 않네요. 재밌긴 한데 그렇게 월정교 구경을 마친 후 강 건너편에 있는 교촌마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여유있게 돌아보고 싶으시다면 전동차로 오는 건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교촌마을을 빠져나와 동궁과 월지로 향했는데요. 중간에 있는 첨성대는 비교적 걸어서 가기 가까운 거리라서 굳이 전동차 대여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혹시 이 차는 아무 때나 주차해도 돼요? 안에 화장실 옆에 가면 네. 예, 감사합니다. 이 차의 장점 중 하나는 주차 편의성입니다. 이 근방은 주차난이 심한 편이기 때문에 차가 많은 날은 주차에 신경을 덜 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 낮에는 동궁과 월지 처음 와본 것 같거든요. 기대했던 것보다 예쁜데요. 그래서 이따가 밤에 어두울 때 다시 여기 와볼 거예요. 낮이랑 밤이 어디가 더 좋았는지 온 김에 한번 비교해보고 싶어서
그리고 지금 5시 4분인데 5시 30분까지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반납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시간도 한번 재봐야 되겠네요. 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일부러 여유있게 돌아왔는데도 대여 시간 10분을 남기고 반납할 수 있었거든요. 1시간 운전은 좀 부족할 것 같고 2시간은 타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타보면서 느낀 점은 여러 코스를 들릴 경우 2시간도 여유있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운전 재미가 있어서 타고 다니는 맛은 있더라고요. 어느덧 오후 6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고 저도 오래 다녔더니 발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조교 카페를 이용해봤는데 1시간 동안 조교 및 마사지를 해주니까 확실히 컨디션이 나아지더라고요. 선물 주신 디저트도 잘 먹었습니다. 조격을 끝낸 후 첨성대로 왔습니다. 노을 지는 하늘과 같이 있는 풍경이 정말 찰떡이더라고요. 첨성대 옆에는 신라의 궁터였던 월성이 있는데요. 어릴 적 기억엔 여긴 그냥 잔디밭밖에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근처에는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사진을 찍은 곳이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계속 걸어 동궁과 월지의 야경을 다시 보러 왔는데요. 확실히 밤에 사람이 많긴 많네요. 좀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조명이 훨씬 화려해졌는데 대박이야. 솔직히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예쁘더라고요. 아까 전에 구독자분이 인사 주셨거든요. 근데 어두운 데서 너무 얼떨결에 인사를 받아가지고 인사를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아요. 잘생기신 분이라서 좀 얼떨떨했습니다. 지금은 약간 동물원 원숭이 된 것 같은 느낌인데 이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동궁과 월지에서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의 야경은 정말 기대 이상으로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진을 찍고 싶으시다면 낮에 오시는 걸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동궁과 월지를 빠져나오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경주의 숨겨진 모습, 바로 경주의 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경주가 이렇게 아름다운 밤을 가진 도시일 줄은 몰랐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뒤에도 도시는 기분 좋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고 곳곳에 설치된 조명들이 길거리를 은은하게 밝혀주며 고요하고도 낭만적인 풍경을 선사하고 있었습니다. 거리에 나온 사람들은 저마다의 속도로 그 풍경을 즐기고 있었고 그 모습마저 이 도시의 밤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저는 이 경주의 밤을 좀 더 즐기고 싶어서 다시 차를 타고 나와 야간 드라이브를 즐겼는데요. 그렇게 보문단지에서 어머니와 시범빵을 사먹고 경주의 밤 드라이브를 마무리했습니다. 여태까지 저는 어릴 적 제가 살았던 경주의 이미지만을 떠올리며 이 도시를 어느 정도 과소평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행을 통해 깨달았어요. 경주는 지금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이런 경주를 고향으로 두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를요.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이번에 느낀 경주의 아름다움과 활력이 단발성이 아니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이 도시를 오늘의 모습으로 만들어주신 각 분야의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사랑하는 도시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